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괜찮으시다면 뭐 소개도 조금 채팅글에다가 해 주시면 제가 뭐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쑥스러우시면 이렇게 우리 쑥님처럼 네,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학기가 좀 지났고 그렇지만 오늘 월요일이었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도로아미타불이다. 네. 아마 아이들도 또 주말에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에 특히 이제 영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나오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각 원에서 워낙에 이제 잘 준비하고 계셔서 아이들 잘 적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아이들이 요즘 신학기 맞이해서 더 적응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그럴까라고 여쭤봤더니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아서 조금 뭐 아팠던 친구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격리하고 있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아이들이 다 원해 온 상황이 아니었다. 물론 이제 그런 원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유난히도 이제 그 3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모두 다 이제 등원을 하다 보니 평소보다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초임 선생님 들어오셨나 봐요. 아우, 벌써 7년이 되셨대요. 어머머, 어머머머. 그러면 이제 경력자 되신 거예요? 네, 나중에는 중간 리더 연수로 저희 연구소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 우리 찐팬, 우리 조은숙. 네, 네, 보육진흥원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도 마음성장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조금 고정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들 먼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일선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원장님이 엄청 애쓰고는 있지만 빛을 너무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방송에서 우리 오 박사님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또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원의 선생님들은 우리 원의 원장님들은 이 금쪽 같은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은 누가 이 마음을 달래주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런 조금 역할을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방에서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면 좀 더 우리가 이 힘을 받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우리도 이제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인정받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저는 가장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쉽게 해낼 수 있는 거는 일단 우리 교직원들이 행복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에 대한 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금쪽 같은 우리 선생님과 원장님들을 어떻게든 제 손으로 작게나마 조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023년도 이제 미니 선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제 실시간으로만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줌 교육을 할 때는 줌 자체 내에서 뽀샵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얼굴 완전 거지 같죠? 네, 지금 엄청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지금 생얼로 나가고 있어서 너무 속상한데 뭐 이제 저도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한 해가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얼굴이 중요하나요? 네, 얼굴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내용적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예뻐져가지고 다음 주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4월 둘째 주에 또 만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예뻐져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 만 0세를 맡고 계시는 최 H 면 최 H 선생님께서 25년 차 이상인데 현장 경력이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젊은 엄마들의 속마음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최 선생님께서는 이제 젊은 엄마에는 속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25년 차라고 하시면.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젊지 않다의 기준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지만 이 젊음의 형태가 조금 다르니까 현재 나이가 아직 어린이라는 뜻이겠죠. 그 속마음이 너무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머지 질문을 주신 이 세 분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복합적으로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우리 문주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쌩얼 무지개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기미를 어떻게 없애야 되나. 자, 어쨌든 또 이제 또 질문이 민간 어린이집이신데 만 3세를 맡고 계시나 봐요. 우리 나 선생님께서 5년에서 8년 차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자기 할 말만 하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 만나면 의욕이 상실되신대요. 유유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학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잘 하지 못하시면서 교사에만 요구하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기분도 조금 안 상하고 또 부모님의 기분도 안 상할지 지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인 것 같냐면 감정에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답변을 1차적으로 드리면 우선은 보통은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아니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가 충분하게 무엇인가 아이에게 육아가 안 되고 양육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은 원의 요구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잘하는 엄마들은 그렇게 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죠. 네. 저희 아이는 지금 벌써 이제 24살이 됐는데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었을 때 전 요구사항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저 그냥 아이가 잘 먹는 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신경 써서 그러니까 먹는 거 혹시 부족해하면 더 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그거는 뭐 쉽게 조금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더 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냥 원해서 즐겁게 잘 놀다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한테 뭔가가 요구 사항이 있어서 막 구구절절 말씀드려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보통은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데 또 반면에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왜 잘 안 하고 싶겠어요,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 같지가 않다 보니까 또 전공자도 아닐 거고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을 거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할 거고 또 어찌 됐든지 간에 본인은 훌륭하게 대학을 나왔는데 잘 키워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란 게 있잖아요. 첫 번째로 자기 남편이 있을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그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에 더 요구 사항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이해하면 내 감정이 덜 상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부처님 손바닥. 내 손바닥에, 그러니까 내 그릇이 더 크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유,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이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 또 우리가 신학기다 보니 특히 또 부모님들이 어떠한 요구를 했었을 때 그 멘트, 그 상황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교사의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을 봤었을 때 좀 안쓰러운 연민의 마음을 조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마음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막 부하가 여기까지 침으로 오르는데 어떻게 연민의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1차적으로 화는 나지만 다시 한번 숨을 쉬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얼마나 모르시면 잘 모르시니까 나한테 욕을 했겠지. 내가 더 훌륭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요?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구나.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든지 해 봐야 되니까 스스로 한번 저 소리는 안 들리지만 한번 해 보세요.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해 보세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의 입장에서 저도 그런 적이 너무나 많거든요. 뭔가를 요구를 할 때 일단 기분이 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상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그것들을 해소하지 못할 때 혹은 실제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를 수는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어떤 요구를 점잖게 혹은 상대를 존중해서 "선생님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부탁드릴게요." 이러면 우리가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부탁해요? 뭐 "이렇게 뭐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좀 해 주세요 선생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베이스의 마음은 본인도 존중받고 싶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의 부모님도 내가 어떻게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를 모르다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간 경험으로서의 언어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스하게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선생님 제가 양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런 거, 요런 거 쪼끔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면 서로 존중받고 인정받은 그 베이스가 쫙 깔려져 있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막 말을 하게 되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상하거나 또 욕구가 많은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베이스가 크다 보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구사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조금 두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부모님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선생님도 기분이 상하지 않으려면 제가 매번 교육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냥 언어로 받아들이세요. 감정과 같이 받아들이지 말고. "선생님 뭐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원해서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한 그 뉘앙스 있잖아요. 저 엄마가 어떤 감정으로 나를 무시를 했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기분이 나빠 왔건 지금 화가 났건 물론 화난 감정은 조금 헤아리실 필요는 있기는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내가 기분이 상하지 않으려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언어를 언어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조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기저귀 갈아 주셨어야죠." 만약에 하면 어떤 감정은 다 내려놓고 "기저귀 갈아 주셨어야죠."라고 했었을 때 "아 맞아요 어머니 기저귀 갈았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30분 전에 봤었을 때는 분명히 괜찮다."라고 느껴서 했는데 30분 지나고 나서 그랬었나 봐요. "아이고 제가 30분 후까지 봤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면 내가 이 엄마를 우쭈쭈쭈쭈쭈 엄마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때요? 팩트에 대한 사실을 또 팩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쪼끔 더 명확하고 쪼끔 정확한 전달이 되었을 때 서로 감정 싸움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내가 분명히 30분 전에 확인했어. 그러면 어머님한테 정확하게 "아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몇 시에 했었고 몇 시에 했어서 30분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이들 귀가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도 어때요? 30분 전까지는 괜찮았다잖아요. 지금 갈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머니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머니 그럼 지금 조금 해서 다시 귀가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감정에 대한 대화가 조금 오가는 걸 좀 삭제하면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감정이란 걸 아예 없애면 되게 드라이한 사람이 되거든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 오늘 많이 바쁘셨어요? 라고 하면 네 바빴어요. 뭐 이렇게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한 전달을 위한 준비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모님들이 분명히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급작스럽게 대답을 못한다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만약에 놓친 게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은 놓치는 것에 대한 그 인정을 첫 번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대는 우리가 왜 우리도 저 역시도 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막 특출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자꾸 무마하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의 기분이 상하지 않고 부모의 기분도 상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모의 기분이 상하지 않으려면 조금 명확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학부모님이 이랬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아요? 라는 것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채팅방에 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예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대화할 때 되도록이면 청유형에 대한 화법을 쓰세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청유형 화법.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유형이죠. 청유형은 뭐냐면 상대가 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명령 우리가 정말 주변에 예쁜 명령어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 보세요. 앉으세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 다 명령어예요. 예쁜 명령어.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청유형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음, 어머니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는 거. 선생님들 저 좀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거죠. 청유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미션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청유형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더 나와 상대의 관계가 좀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A4 용지에다가 한 장씩 청, 유, 형 해가지고 교실에다가 높은 곳에 딱 붙여놓으세요. 내가 자주 보는 곳에다가. 뭐 시계 옆에 이런 데다가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청유형으로 대답하면 질문하면요 굉장히 아이들하고의 대화법도 좋아져요. 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지금 여기 선생님 정리할 거예요. 빨리 정리해보자. 정리하세요. 이거보다 얘들아 우리 지금 이거 다 같이 정리해볼까? 누가 가장 멋지게 정리 정도를 잘하는지 봐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훨씬 더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노하우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이제 참여를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뭐냐면 내가 기분이 상하지 않고 부모의 기분이 상하지 않으려면 제가 정리를 아까 해드렸어요. 우선 나를 좀 무엇인가가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구나라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분들을 대한다면 내가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어, 다 들어줄 사실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분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아니 우리 지우가 자꾸 밥 먹을 때 돌아다녀요. 뭘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지우를 돌아다니지 않게 집에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였을 텐데 엄마는 어때요? 그러니까 원해서 좀 돌아다니지 않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 네, 어머니 지금 어머니는 원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아다니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지우가 식사하는 동안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좀 더 잘 지도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그거 아시죠? 그런데 지우가 원해서 생활을 했던 것들이 가정과 연계돼야 되고 또 가정에서 했던 활동들이 집에서 연계돼야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반복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어떠한 발달이라든지 어떠한 사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조금은 확립이 되어 가고 있으니 저도 일주일 동안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볼 테니 어머님도 가정에서 어머니 나름의 노하우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적정에 대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머님과 제가 우리 지유를 위해서 한번 지켜본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어머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우리 아이들 기본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원해서 조금 더 도와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뭐 나도 그닥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또 부모님도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정확하고 명확한 전달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처럼 지금처럼 막 말하려면요.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5년에서 8년 정도면 그냥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초임이다라고 한다면 뭘 해보셔야 되냐면 저처럼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냥 엄마들한테 툭 하고 전달을 한다? 그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보는 기회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네, 질문을 남겨주셨는 우리 쏙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나 봐요. 네. 지금 9개월 영아 아이인데 기저귀 교체할 때 바른 자세로 눕혀서 기저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무척 싫어하고 몸을 뒤집어 버린대요. 이런 아이들 있죠. 네. 그래서 엎드린 자세로 기저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집에서도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 아이를 어떻게 조금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 아이는 기저귀 교체하는 이 타이밍이 즐겁고 개운한 시간이 아니라 불편한 시간이었던 걸로 이 아이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9개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좀 더 기저귀를 교체할 때 오늘 내일 뭐 호떡 뒤집듯이 이 아이가 확 뒤집어가지고 그러질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저귀를 가는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흥미롭고 개운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예전에 어떤 SNS 뭐 릴스였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 외국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아과 병동이었겠죠? 아이가 한 5-6개월 정도 보이는 아이였는데 5개월, 6개월 정도 5개월 한 8개월? 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이제 그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의사 선생님은 어때요? 이렇게 그냥 소독 그냥 하고 어때요? 그냥 뭐 일단 빨리 끝내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주사기를 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꼭 뭐 아이를 뭐 이렇게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면서 막 소리를 내요. 그래서 배도 찌르고 그러면서 애를 막 이렇게 정신산만하게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아이랑 한참을 놀이해요.
그렇게 한참을 놀이하면서 또 소독약도 바르고 또 다른 데 누르고 그러니까 시선을 계속 몸에 어떠한 자극을 다른 데로 계속 시선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한 다음에 아이가 까르르 웃고 즐겁고 이 의사 선생님이 어때요? 내가 이 의사 선생님한테 마음을 줘도 되는구나라고 이 마음을 쫙 여는 순간 이 선생님은 아주 빠르게 전문가였나 봐요. 아주 빠르게 주사를 딱 맞힌 다음에 또 그게 아플세라 다른 데를 쿡 찌르고 쿡 찌르고 쿡 찔러서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걸 본 영상이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이 떠오르면서 이 9개월 된 아이에게 이 9개월 된 아이는 이제 감각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기억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무엇인가를 빡 선생님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다라는 목표라기보다는 이 기저귀를 체인지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이 아이에게도 즐거움이고 신난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기저귀 갈 때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손에 쥐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즐거운 경험이 아닌 거예요. 어땠을 때 즐거운 경험이에요? 선생님과 아이야 눈을 맞추면서 상호작용하고 뭐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소장님 저는 노래를 진짜 못 불러요. 진짜 괜찮아요. 왜요? 영하 9개월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정말 노래가 별로네요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를 신나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허벅지도 눌러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꺼냈어요. 그러면 우리 왜 기저귀 이렇게 돌돌 말잖아요. 그럼 어때요? 냄새 나네. 이거는 지지. 지지는 버리고 깨끗한 기저귀가 여기 있어요. 안녕 기저귀야. 안녕 기저귀야. 너는 뭐 할 거니? 너는 뭐 할 거니? 지유 엉덩이에 차고 싶다네. 지유 엉덩이에 들어갈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 혼자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에게 그런 감각적으로 즐거운 좋은 기억이 일차적으로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도 아이가 방금 말씀드렸던 듯이 후딱 뒤집듯이 뒤집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뒤에서 엎드려서 있었을 때 어때요? 자꾸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한 과정들을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들이 즐겁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이제 조금 선생님이 그 과정들을 괜찮다면 좀 이렇게 셀카로 동영상을 조금 찍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네, 실천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삼각대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삼각대 이렇게 다리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거 이런 거를 선생님을 조금 동영상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얼굴은 안 보이고 이렇게 손만 보이게.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잘 기저귀를 차는 과정들을 동영상을 찍어 놓으시면 처음 그다음에 중간 마무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엄마한테 보여줘서 아이한테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부모가 교사를 굉장히 신뢰하는 또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정에 보내주어서 엄마한테 엄마도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수장님 저는 동영상 보내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직접 진행했던 것들을 구두로 이렇게 표현해 줘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왜 그래서 영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저귀야 놀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저귀를 왜 원에 보면 또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인형에게 기저귀를 채웠을 때 선생님이 계속 구두적으로 그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누워서 기저귀를 정말 잘 교체하는구나. 잘 가는 동안에 가만히 누워 있는구나라고 하면서 또 모델링으로 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만 1세를 맡고 있는 902 어린이집 배 선생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어요. 만 2세 남자아이인데 외동이고 그냥 깐깐하대요. 자, 요즘 깐깐하고 아주 그냥 까칠한 아이들이 너무 많죠. 네. 저도 이제 외동인데 외동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저는
정말 또 부모의 스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왜 우리가 예민하다, 뭐 깐깐하다, 고집스럽다, 부산하다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조금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의 키워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물론 부모가 정말 잘 양육하면 좋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는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 부모님들도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해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말 왜 이 사람이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야. 평소에 엄마가 자체가. 그러면 진짜 긍정적인 훈육을 할 확률이 또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타고나기를 왜 이렇게 원래 타고나기를 막 낙천적으로 타고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애쓰고 노력해야지 겨우 저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4월 달에 혹시 이제 학부모 상담 기간이 오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조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기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9가지 영역에서 이 아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느린 아이, 그다음에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9가지 형태에서 영아들은 그 기질에 대한 그 3가지 형태로 다시 나눈다면 닥터 클로닝거 박사는 4가지 기질 요소로 또 이 아이가 그 기질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오늘 깐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깐깐하다라는 것을 선생님 우리가 요런 노력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부모님하고 나중에 상담할 때도 요런 내용이 필요하니까 깐깐한 거를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긍정적인 요소를 제가 바꿔보니까 이 아이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고 좀 정확하고 명확한 아이들이지 않을까요? 왜요? 그런 아이들은 왜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 얘는 정확하고 명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원하는 기준에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한 걸 해주면 된다라는 뜻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정확하고 명확한데 선생님은 좀 성격이 유연하고 부드럽고 또 어때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조금 충돌이 되죠? 맞아요. 깐깐하고 명확하고 조금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게 깐깐하게 왜 저래 사람이 유도리가 없게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교사와의 성향이 충돌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깐깐하다는 것은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깐깐하다고 생각한데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이 아이가 뭐 이 아이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또 어때요? 이 아이는 누가 봐도 다 깐깐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인 나와 혹시 충돌하고 있는가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이것도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우리가 조금 파악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떠한 부분에서 깐깐하냐는 거예요. 다 깐깐하냐? 우리는 왜 아까 제가 조금 명확하고 정확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모하고 소통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기록하잖아요. 놀이 기록도 해놓고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도 해놓고 기본 생활에 대한 기록도 해놓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하고 정확한가? 이 아이는 그거에 대한 기준을 넘기가 힘든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깐깐하다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밖에 조금 드릴 수 없다라는 점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질문지 작성할 때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만 2세 남자아이면 지금 언어적인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그 미숙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언어가 미숙한 상태일수록 어때요? 더 깐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왜요?
언어가 안 되니까 "선생님 이거 해 주세요."라고 못 하니까 어때요? "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언어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쪼끔 더 시간이 필요한 아이일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깐깐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하고의 차이점을 봐 보면 좀 애착 형성이 사실 부모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원 생활에 있어서 이 아이가 쪼끔 더 어떻게 유연하게 행동을 하냐, 혹은 되게 예민하게 행동을 하냐, 이런 차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뭐도 쪼끔 둘러보셔야 되냐면 부모와 애착 형성이라든지 애착 관계도 한번 둘러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요런 것들은 아예 그냥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은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애착 형성,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이 어떤 발달이 되기가 참 더 좋냐면 정서 발달이 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정서 발달이 잘 된 친구들이 결국은 사회성 발달을 이루기가 참 좋아요. 역으로 우리가 결국은 영유아 시기에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결국은 사회성 발달을 잘 시켜놔야 인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러 사회 관계,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것들을 배우는 시기가 영유아 시기라면, 사회성 발달이 그래서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정서 발달이 잘 돼야 돼요. 그럼 정서 발달이 잘 되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요? 애착 형성이 잘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애착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이 24시간 이 아이를 잘 관찰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를 그냥 잘 바라본다고 해서 애착 형성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애착 형성은 굉장히 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많이 안아주고 많이 웃어주는 거. 근데 여기에서의 보면 이 아이의 엄마가 많이 안 웃어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커요. 많이 웃어주는 엄마가 아이가 되게 깐깐하다? 별로 못 봤어요. 보통 깐깐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표정이 굉장히 무표정이에요. 아까 저 실시간 라이브 켜 놓고 지금 다른 일 하라고 되게 무표정해 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카톡 왔거든요. "엄마 지금 얼굴 엄청 무서워." 이렇게 카톡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화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표정 자체가 되게 그렇게 무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한테 많이 스킨십 해 주고 많이 웃어 주라는 것들을 신학기에 쪼끔 미션으로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선생님도 이 아이한테 뭐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많이 웃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1차적으로 차적으로는 만 2세 아이들은 막 훈육이 막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만약에 깐깐하게 했었을 때는 훈육하는데 사실 막 웃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온화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아이를 조금 안아 주고 웃어 주신다면, 저는 이 아이가 우선은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믿어도 되는 존재이다.'라고 느낀다면 이 아이의 깐깐함도 쪼끔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아이는 아직 지금 신학기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재원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타고난 기질 자체가 깐깐해서이기도 하지만, 신학기다 보니까 지금 낯선 친구들도 많이 와서 지금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자기가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할 수 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아이를 쪼끔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 질문이, 이게 실시간 채팅은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는 막 왜 보면 연예인들 보면 실시간 채팅이 막 볼 수도 없게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언제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이렇게 막 짝짝짝짝 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질문들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서도 막 "맞아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막 이런 리액션 해 주면 참 좋은데, 그죠?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도. 자, 그래서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소장님 뭐 이런 거 쪼끔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그 미니 선배 오늘 요그 유튜브 하단에 보면 질문 작성하기 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질문들을 해 놓으시면 제가 질문을 다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질문 주셨던 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소장님 저 진짜 구체적으로 글 쓰기가 너무 힘드네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녹음하셔 가지고 녹음 파일을 저희 카카오톡 그 국민 영유아 연구소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보내 주시면 좀 제가 잘 들어 놨다가 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부산에서 강의했는 그 오셨었을 때 저를 봤다고 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음 달에도 그 대구를 3번이나 가고 창원을 2번이나 가거든요. 교육이 있어 가지고. 네. 부산에서도 많이 많이 불러 주세요. 네. 부산 너무 좋죠. 네. 김남희 선생님인가요? 원장님이신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좀 이렇게 열려 있는 연구소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 좀 소장님이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것들. 왜냐면 우리 진짜 코로나 3년 지긋지긋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마스크도 해제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그래도 살고 있는데 지금 또 뭐 이렇게 딱 행복하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 덕분에 그래도 내가 월급 받고 살고 있어서 우리 고객이잖아요. 이 아이들 너무나 속이 소중한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있어야 우리도 내 애가 존재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있어주니 너무나 감사해서 특히 대한민국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은데 근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인정받고 또 우리가 또 더 성장해서 아이들 잘 보듬고 진짜 우리가 이런 거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의 국가적으로 정말 그 저출산율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개국공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우리 김남희 선생님이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서 요거 하고 저희 마무리할까요? 3-4세 지금 만 3-4세 혼합반이래요. 근데 부모님들이 혼합반이 인식이 좋지 않대요. 항상 2배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는데 아주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원장님이 이 혼합 연령을 하고 있었을 때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저희는 이렇게 연령이 나눠져 있어서 오면 그 연령에 맞게 반을 배치해 가지고 만 3세 반, 만 2세 반 뭐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 오는 순서대로 한 반을 만들어서 반을 형성해요. 왜냐면 통합반을 운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남희 선생님 원은 미국식 방법으로 지금 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머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미국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이 만 4세가 4세, 3-4세가 혼합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방식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도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저도 누군가를 교육을 할 때 놀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놀이 교육을 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학습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습이 뭔지 아세요? 가르쳤을 때예요. 응. 만 4세 아이들은 만 3세 아이들을 돕고 가르치고 하면서 이 아이의 인지 발달, 학습 발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돕는 환경이 제공됐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 아이가 그 누구보다 대인관계 기술, 즉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혼합 연령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혼합 연령 아니더라도 저는 뭐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믹싱 데이라고 해 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반을 섞어
가지고 한번 하루 정도 놀이해 보세요라는 시간을 꼭 가져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생한테 양보해야 되는 거. 근데 자기가 양보 안 했던 애들도요. 동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중재하고 막 이런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인관계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 3세 아이들은 발달이 빠른 형님들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어때요? 또 발달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합 연령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미국식.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주리 원장님. 초임. 그 다음에 초임인데 정적이고 소극적인 교사가 한 교실에서 근무하는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초임인데 정적인데다가 소극적이야. 와우.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를 하루만 불러주세요. 원장님, 정말 저 지금 다음 주에 조금 일정 괜찮거든요. 네, 어제 가겠습니다. 서울이니까 가능하겠죠. 네, 첫 번째 방법은 저를 불러주시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저는 그 교실에서 일부러라도 좀 율동이나 이런 동적인 활동에 대한 수업을 조금 활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교사가 활동을 당연히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활동은 지난주에 아이들 혹은 어제 아이들이 놀이했던 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더 놀이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새노래, 뭐 율동, 게임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활동으로 준비하세요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라고 티칭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왜 자유놀이 끝나고 나면 정리정돈 하잖아요. 정리정돈 하고 나면 아이들하고 그날 매일 그 반은 매일 조금 이렇게 율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 2분짜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율동들을 다 같이 해보는 시간들을 꼭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체에 있어서의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초임인데 정적이고 소극적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애써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뭐 당장 애써라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 하루의 일과 중에서 활동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동적인 활동을 준비해봐라라고 조금 미션을 주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 중에서 애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좀 좋은 게 율동. 왜냐면 율동은 옛날에는 교사가 다 익혀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만 틀면 틀어주고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럼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얘네들 되게 신나게 놀이해 라고 또 느끼겠죠. 그런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네, 김명자 원관님 팬클럽 만들어주세요. 네. 회원 좋습니다. 네. 자, 네, 원희 위인이 선생님께서 서로서로 배우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맞아요. 전 통합적으로 수업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 매우 재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실천해 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 통합반 말씀드렸고 또 우리 깐깐한 아이들도 말씀드렸고 또 어쨌든 우리 교사가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조금 표현해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단번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미니 선배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한 달에 2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으로 잡았어요. 집에서 뭐 저녁도 조금 드시고 이제 잠들기 전에 이렇게 그냥 왜 이거 줌 아니니까 화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서 혹은 소파에서 보시라고 이렇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4월 10일 날 또 밤 9시에 만나 뵙기로 하고 많이 끌어당겨서 참여를 한번 같이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힘 받고,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힘 받고 또 일주일 쫙 하고 또 힘 빠지면 또 듣고 뭐 이런 거 네. 해보자고 이렇게 9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9시 네 그렇게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러한 많은 정보들을 네 또 초대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1차적으로 초대해 드리는 데가 저희 연구소하고 채널 되어 있으신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기 영유아 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해 놓으시면 만약에 친구 추가를 했는데 나는 너무 싫다 그럼 나중에 친구 그냥 맺기 끊으시면 되거든요. 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처 안 받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친구 추가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 것들 또 정보 또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또 운영하는 교육 정보 이런 것들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금 주죠? 다음 주 28일 날 저희 연구소에서 그래서 금쪽 같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의 행복. 왜냐면 저희가 그냥 무료로 작년에 코로나 때는 했었었는데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10,000원의 행복으로 그렇게 다음 주에 28일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 남기시거나 인스타에서 저 팔로우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4월 10일에는 또 이렇게 미리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좀 정리해놨다가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교사생활, 원생활 되도록 또 꿀팁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상 마치고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행복한 밤 되시고 또 좋은 꿈 꾸세요. 애들 꿈 꾸지 마시고 그냥 푹 자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